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1월 7일 금요일이고 저는 오전 조금은 이른 시간에 이제 그 동영상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게 되면 아마 뭐 금요일 뭐 점심이나 이따가 저녁 무렵일 것 같아요. 제가 만들고 나서 이제 바로 올릴 수는 없고 그래도 한두 번은 살펴봐야 되다 보니까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그 동영상 만드는 거는 이거 주제가 엊그저께 그 발표가 있었죠. 연방준비제도라고 해서 이제 줄여서 연준이라고 부르는 이제 거기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보도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금 뭐 차트에서 나타나나 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제 썰을 좀 풀어보려고 그 동영상을 만드는데 그 뉴스가 나와 있는 그 사이트에서 그 뉴스를 좀 보면서 얘기하면은 뭐 더 좋겠죠. 근데 이제 뭐 광고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을 만한 내용 이외에 다른 것들도 너무 많이 보여줘서 좀 집중력에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려버리고 이제 모자이크 처리해서 안 보이게 할 수 있지만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 편집이랑 이런 게 너무 그 손이 많이 가고 그래서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좀 안 하겠다 했잖아요. 이렇게 메모장을 실판처럼 쓴다고 얘기 드렸었던 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전번에 그 동영상들 뭐 보셨던 분들이라면. 그래서 지금 제목만 일단 따왔어요.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고 이 동영상에 그냥 말로써 녹여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조기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자체는 다들 예상은 하고 있었죠.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갖고 지금 부작용이 꽤 있죠. 뭐 여러분들 그 생활 물가도 많이 올랐다는 게 체감이 될 정도가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빨리 올린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기 금리 인상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양적 완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말이어서 이제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죠. 한마디로 돈을 푼다는 거잖아요. 완화니까. 그거에 이제 반대말이겠죠. 그 풀린 돈을 이제 걷어들이겠다 이거여서 한마디로 좀 다르다고 할 만한 건 이제 조기하고 이제 그 다음에 양적 긴축 요 두 가지예요. 근데 이 기사가 올라온 게 1월 6일 오전 5시 54분, 그러니까 6시라고 볼게요. 6시에 올라온 기사인데 제가 지금 여기 지금 뒤에 그 메타포를 띄워놨잖아요. 메타트레이더 포죠. 이거가 브로커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금 제가 띄워놓은 이 메타포의 브로커사는 한국 시간하고는 한 9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늦어요. 빠른 게 아니고. 그래서 1월 6일 오전 6시에 올라왔으면 1월 5일 9시에 이제 이 기사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오후 9시죠. 21시니까. 그렇게 해서 자, 이걸 한번 보면서 얘기하자요. 자, 이게 제가 메타포 그 저기 브로커사의 그 차트를 띄워놨는데 차트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5가지지만 유로 달러 이건 뭐 유럽의 통화와 미국의 통화잖아요. 그리고 GBP는 이제 유럽 중에서도 영국의 통화인 거고, 그리고 이제 USD는 뭐 당연히 미국 통화고, 그리고 이거 XAU는 이제 골드를 뜻하는 거예요. 이거는 NAS 100은 이제 나스닥 100을 얘기하는 거고, XBT는 이제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건데 1비트코인당 뭐 몇 달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표현이 되죠. 자, 그렇게 되는데 제가 네 가지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5가지를 띄워놨는데 유로 달러와 파운드 달러는 좀 대체로 비슷하게 움직여요. 이거 하나라고 봐도 거의 무방할 정도로 뭐 진짜 그 방향성이 틀리지 않게 되게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자, 보시면 모양이 좀 어느 정도 비슷해요. 일부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등락폭이 좀 다르고 전체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리고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맨 끝에를 봐도 좀 올라가는, 제가 지금 1시간봉을 보고 있는데 올라가고 친구는 올라갔지만 이제 많이는 안 올라갔죠. 뭐 등락폭이 이쪽이 좀 더 크다 보니까 비중 조정이 돼서 그래 보이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방향성이 크게 다르진 않고 그래서 이 GBP 파운드는 이것만 가지고 이제 판단하기 좀 어려울 때 제가 가끔 보는 경우가 좀 있어요. 어차피 뭐 유럽의 어떤 시장 흐름이 있다면 뭐 영국은 거기에 동떨어져서 완전히 다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이러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이제 이것만 봐서는 헷갈리고 그럴 때는 이제 좀 더 그 결론에 어떤 확신을 갖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GBP 파운드를 좀 본다, 요 정도로 의미로 봐주시면 되고, 한국 시간으로 6일 오전 6시에 발표됐으니까 제가 여기 시간으로 5일 오후 9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21시인데 언제인지 한번 보자고요. 그게 이쯤인가? 5일 19시니까 이때겠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그 발표가 있었는데 1시간 봉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봉 하나가 다 1시간이죠. 그러면은 발표가 있기 전부터 이렇게 차트가 올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유로 달러잖아요. 자, 제가 이건 미리 필겨 놓은 건데 좀 이따 이건 설명을 드리고, 자, 유로 달러 차트가 상승한다는 거는 1유로에 예를 들어서 1.1달러가 1.2달러, 1.3달러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한다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숫자가 높아지는 쪽이겠죠. 그러면 1유로를 사기 위해서 1.1달러만 줘야 됐던 걸 1.2달러, 1.3달러를 이렇게 해서 더 많은 달러를 줘야 된다는 의미가 되니까 달러가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가격이 내려간 거죠. 가격 가치가 다르긴 한데, 자, 여기서는 그냥 구분 안 하고 쓸게요. 가격이란 말을 쓸 수도 있고 가치란 말을 쓸 수도 있어요. 이 경우는 뭐 가격이 맞긴 하겠죠. 어쨌든 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1유로를 사기 위해서 1.1달러만 줘도 되는 게 이제는 1.3달러를 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달러 가치는, 아니, 가격은 떨어진, 아니, 가격은 올라간 거고 가치는 떨어진 거지. 예, 훨씬 더 많은 달러를 줘야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로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럽 쪽이 뭔가 호재가 있거나 미국 쪽이 악재가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지금 연준이라는 거는 미국에 있는 기관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은 미국 돈이 시중에서 더 보기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가치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달러가. 다르게 얘기하면 차트는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1유로에 1.1달러를 줘야 되던 걸 이제는 1달러만 혹은 0.9달러만 줘도 되는 거니까 더 적은 양을 가지고 더 많은 유로를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더 적어지니까, 그리고 이런 발표가 달러가 더 적어질 거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발표가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차트는 내려가야 되거든. 1.1달러든 게 뭐 1달러, 뭐 0.9달러, 0.8달러 이런 식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올라갔어요. 예. 이게 뭐 되게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저런 거예요. 그 뭐냐면 그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간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웃기는 게, 이 발표가 이쯤에 나왔잖아요. 요즘에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시점에, 예, 그러면은 달러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달러가 드물어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야 되는데 좀 내려가는 것 같다 싶으니까 오르고, 좀 올라가는 것 같다 싶으니까 또 이렇게 확 내리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횡보를 하고, 요 발표가 막상 나오기 전에는 오히려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기는 예상일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제가 뭐 음모론처럼 비칠 수도 있지만, 이제 뭐냐 하면 개인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들이 견디지 못해서 던질 때까지 그냥 계속 이제 그 시장의 큰 손들은 이걸 올린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들은 못 버텨가지고, 이제는 내가 생각이랑 틀렸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손실을 확정짓는. 자, 평가 손실이랑 확정 손실이 다르죠. 평가 손실이라는 건 뭐 100만 원이 70만 원이 됐으면 이건 그냥 숫자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처분을 안 했으면. 근데 처분을 했어. 그러면은 그 내가 한 개당 뭐 70만 원을 받고 팔아갖고 나는 실제로 그 100만 원 주고 샀지만 70만 원을 손에 쥔 거예요. 그게 이제 확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가 손실, 확정 손실, 그리고 반대로 평가이익, 확정이익. 자, 요 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이런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뭐 좀 귀찮을 수 있지만은 이제 가끔 할 거예요. 초보분들이 많으니까 제 거 이렇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평가 손실, 확정 손실 등등 해가지고 평가와 확정에 대한 그 의미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평가라는 거는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실현은 안 한 거야. 처분 안 한 거야. 정리 안 한 거예요. 예,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확정은 이제 그런 걸 했다는 얘기인 거지. 예, 정리했다, 뭐 실현했다, 뭐 처분했다. 이제 보통 이런 표현들을 써요. 여튼 이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개인들이 대부분 이제 처분을 한 거예요. 예, 정리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졌다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뉴스에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게 잘 나오지 않고, 보통은 이제 그 뭐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해석은 주관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고급이죠. 이런 거는 이제 그 어떤 지식과 이제 좀 경험이 쌓여야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게 좀 보도 자료라든가 어떤 게 흔하게 이렇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이런 동영상에서는 좀 이런 거를 좀 설명하는 게 아무래도 좀 필요하지 않나. 예, 여러분들도 또 이런 걸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게 보자고요. 유로 달러만 보면 제가 이제 골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스닥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 일단 그렇게 생각 중이에요. 오늘 이게 10분 이내에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보려고 했지만 이제 기초적인 내용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10분을 그냥 넘어가요. 예, 그러다 보면 너무 지루하니까. 자, 유로 달러.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돈은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그것도 미국이니까 그리고 달러의 관계가 된 거겠죠. 그럼 달러는 시중에서 드물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달러를 사람들이 구하려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겠죠. 치열해서 달러를 더 높은 값을 주고 구하려고 하니까 금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은행이라든지 뭐 어떤 개인들 간에 돈 주고 받는 이런 뭐 사채놀이라고 하나요? 좀 속된 말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택담보대출 해가지고 이런 거 받은 사람들도 이제 이자를 그 전보다는 더 많이 내야 되니까 힘들어지고, 그리고 그런 데다가 이제 돈을 많이 이제 써야 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이제 줄어들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조금 뭐 개인들을 힘들게 하는 이제 그런 시장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게 1시간 봉이니까 이 봉들이 대충 보면 2, 3일 정도에 이제 지나서 이제 시간인데, 자, 요때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제 달러의 가치가 좀 올라가는, 예. 그래서 달러를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시중에서 그러는 것 같은 흐름을 보이다가 또 올라가고, 그래서 원상복귀를 시키고 또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다가 또 이렇게 내려가고 계속 이렇게 해서 괄짓자인데, 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좀 하락세일 거라고 보이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해요.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쪽으로 간다고 봐요. 그러면은 유로 달러는 대응 방법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을까요?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보인다면 뭐 사람마다 관점은 다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장기, 중장기적으로 차트 하락. 이거는 달러 가치 상승인 거예요. 만약에 올라간다면 반대로 해석하면 되겠죠. 이렇게 보는 사람이라면 달러가 내려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제 차트는 하락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 셀을 보유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달러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제 이전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려갈 거라고 판단되면 매도를 보유하고 올라갈 거라고 판단이 되면 매수를 보유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어, 한쪽 방향만 생각했던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쌀 때 사서 비싸게 판다. 뭐 대부분은 쌀 때 사서 더 싸게 이제 팔아가지고 손해를 보지만, 여기는 이제 양방향이 다 가능하다고 얘기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전 동영상들을 보세요. 예, 아무튼 뭐 내려갈 거라고 판단하면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아니다 정반대로 뭐 오른다, 그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지만 그 인상폭이 크지 않고 뭐 달러 가치가 그렇게 뭐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나는 반대로 생각해서 달러 가치는 유지되거나 혹은 하락할 거다 하고 본다면은 이제 바이를 보유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 확신이 강하다. 차트가 하락할 거다. 그래서 가치가 달러가 이제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이 강하지 않거나, 반대로 이런 걸까 생각이 또 강하지 않거나 이러면은 이렇게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냐면 양쪽을 이제 동시에 보유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생각을 이제 그 저기 메인으로 하지만은 이제 강하지 않으면은 셀을 뭐 3개 보유하는데, 뭐 바이는 뭐 1개, 2개 보유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셀이 많은, 네, 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뭐 차트는 상승할 거다, 즉 달러 가치가 뭐 하락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 생각이 강하지가 않다면 뭐 바이를 5개쯤 갖고 있는데 뭐 셀은 뭐 한 2개쯤 갖고 있어갖고 전체적으로는 바이가 좀 더 많은 뭐 이런 쪽으로 해갖고 뭐 반대쪽으로 갈 경우도 좀 대비를 해서 이게 반대쪽 그런 어떤 그 포지션도 좀 갖고 있는, 여기 말하는 포지션은 이제 자산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산을 갖고 있는 뭐 이런 식의 전략을 이제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셀을 보유하는 비중 혹은 바이를 보유하는 비중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 뭐 셀만 뭐 그 생각이 강하다면 셀만 100% 보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이만 100% 보유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제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어떤 그 생각은 이제 다 저마다 다를 거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차트는 내려갈 거다, 달러 가치는 상승할 거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저도 이러다가 틀린 적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전문가라고 해서 뭐 굉장히 이 생각이 맞고, 예, 뭐 초보라고 해서 많이 틀리고 그렇지도 않아요. 비슷비슷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전문가들이 장기적으로 봐도 5대5 넘기 쉽지 않고, 예, 초보분들도 예, 알고 맞추든 모르고 때려 맞추든 예, 뭐 비슷해요. 예, 반반 넘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하고 이 뉴스가 이때 나왔고, 이 나온 뉴스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예, 저하고 이제 시장에 쭉쭉쭉 올리다가 개인들은 이제 분명히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달러 가치가 이제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건 다들 예상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당연히 이제 오르겠다고 생각을 해서 갖고 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시장의 어떤 그 기관이랄지 큰 손들, 예, 이런 사람들은
정반대로 이게 차트를 들어 올리고 그걸 버티지 못한 개인들이 이제 다 던지고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을 때 이때 그때서야 이제 차트가 이제 그 어떤 이 지표 발표의 방향성과 맞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차트는 하락, 즉 달러 가치는 좀 올라가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제 생각도 반반을 넘는 경우는 없었으니 너무 믿지 마시고 그냥 이런 의견도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뉴스를 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뉴스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영향을 끼칠 거예요. 이런 식의 방향성이라고 이제 그 여기 연준이라는 곳에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게 어떤 식으로 이 골드, 나스닥, 예, 이 비트코인에서는 영향이 나타나는지 오늘 금요일이니까 제가 오늘은 더 또 추가적인 동영상을 만들기는 어렵고 뭐 토요일이 내일 혹은 월요일에 다시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이게 동영상으로서 이 내용을 이제 소통하도록 해볼게요.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고 10분 이내에 끝내려고 했던 게 16분이 돼버렸는데 좀 다소 길어져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주말 편하게들 보내시고 어떤 이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포럼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다시 또 동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주말 편히 쉬시고 또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